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최근에 전기차 할인 보조금도 생기고 제조사도 이에 따라 할인에 동참하고 이건 말 그대로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행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분명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해놓고 가장 중요한 게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만약 제가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이거나 이미 전기차를 구매해서 타고 있는 입장이라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뭔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수가 부족하다는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세금이 예상보다 거치지 못해서 예산에 쓰일 세금이 부족한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수 부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원인보다는 현상 분석 위주니까 세수 부족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작년하고 올해 국세 수입을 비교해보면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거친 세금은 289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같은 기간 동안 241조 6천억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7조 6천억이 덜 거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던 예산 대비 얼마나 거쳤는지도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올해 국세 수입 제축의 결과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올해 정해진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정해진 예산 대비 실제 거친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원래 2023년 예산은 400조 5천억 원 정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그리고 기타 다른 세금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예산인데 실제로는 341조 4천억 원이 거쳐서 원래 정해진 예산보다 59조 1천억 정도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가계로 치면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까 적자란 거죠. 기재부가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는데 자동차 쪽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정부에서 예산 효율화 정책을 펼치기로 했잖아요. 들어온 세금이 부족하니 나가는 예산이라도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하필이면 여기에 연구개발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또 포함되어 있나요? 전기차 관련 연구개발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 게 미래차 현장 인력 양성 사업, 한마디로 전기차 정비 인력 양성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연구개발비 예산 감축을 본격화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연구개발비 예산 축소로 전문 인력 관련 프로그램도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프라 중에서는 당연히 정비 인프라도 필요하고 전기차는 전기차 전문 정비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게 좀 빠르게 구축될 필요가 있는 게 작년 전기차 누적 등록 현황만 봐도 이미 40만 대 가까이 등록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46만 5천 대에 가까웠습니다. 보급이 더디다고는 하지만 실제 누적 대수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 정비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화두였습니다. 고장이 나면 맡길 곳이 없다는 게 컸는데 전기차는 이제 누적 대수만 40만 대를 돌파했고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정비 인프라와 인력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가 4만 5천 곳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업체는 1,500에서 1,600곳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보급률 같은 걸 생각하면 적어도 4분의 1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건 지금 한참 못 미치는 거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반 공업사는 정비 인력이 없어서 입고부터 불가능하고 전문 인력이 있는 곳으로 차주들이 몰리다 보니 수리 대기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안전학회와 같은 곳에서 세미나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전기차 판매도 늘어나고 배터리 사고나 고장 같은 게 있으면 수리를 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 인력 양성법 같은 것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니 정비업계도 그렇고 차주들도 그렇고 난감한 거죠. 실제로 내년 예산안에도 이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어떻게 배분할 건지 나타낸 자료인데 R&D 부분이 16.6%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감소 수치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는 답이 아닌 걸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정비 인프라와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시선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계 착시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건데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도 서비스 센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전용 서비스 센터, 전기차 전문 인력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한단 말이죠. 가끔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완성차 브랜드들이 전기차 수리 가능 센터 지점 수를 늘리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벤츠나 BM 같은 수입차 업체들도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지점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인력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예컨대 강남 서비스 센터에 인력을 5명 추가하든 1명을 추가하든 어쨌든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지점으로 통계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인력 수라는 건데 실제로 업체당 평균 증가 인력은 기존 644명에서 750명으로 16.6%가 늘었다고 합니다. 고전화 배터리 정비 인력을 말하는 건데 전기차 대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뭐다? 완성차 업체에서 늘리는 건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인식하는 게 맞는 거고요. 모든 차주들이 항상 직영 서비스 센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짚어봐야 할 자료는 완성차 업체 직영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동네 카센터 같은 곳들이란 거죠. 당장 우리 동네에서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곳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여드렸죠. 전국 정비소가 4만 5천 곳에 달하는데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업체는 1,500에서 1,600곳밖에 안 된다는 자료예요. 그래서 전기차 정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몇 년만 있으면 노후 전기차도 많아질 겁니다. 사고 수리뿐만 아니라 정비 차원의 수리도 필요하게 될 거란 거고, 그래서 충전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비 인프라도 집중해서 늘려야 한다는 거죠. 전기차는 설계, 부품, 시스템 모든 게 내연기관차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수리하던 기술이 적용이 안 되고 새로운 정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직영 서비스 센터뿐만 아니라 동네 카센터 단위로도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미래차 양성 사업 같은 것에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게 맞다고 보는 적도 있습니다. 이건 정비 인프라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전기차 산업 전체를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관련 예산이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뒤에서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줄어든다기보단 정해진 예산이 어디에 쓰이느냐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 같은 곳들은 구매 보조금 자체를 폐지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도 구매 보조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구매 보조금을 줄이는 취지는 뭐라고 했나요?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조사의 전기차 평균 가격 자체가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크죠. 이건 원래부터 있던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정비 인프라든 충전 인프라든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다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를 떠나서 효율적인 배분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목적을 뚜렷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구매 보조금을 줄이고 충전 인프라나 정비 인프라 쪽 예산을 늘리는 게 맞긴 합니다. 이미 미국만 봐도 어떤가요? 테슬라가 NACS 규격으로 전 세계를 통일시키려 하니까 아예 법까지 만들어 버리고 각 주마다 테슬라의 충전기 보급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잖아요. 이미 전기차 가격은 진작에 내려갔어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전기차 평균 가격이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급변한 느낌이 없지 않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내리더니 국내 판매 가격도 많이 내렸고 아예 중국산 보급형 모델도 추가를 하면서 다른 브랜드들도 가격 경쟁이 뛰어들었잖아요. 현대기아차는 할인 보조금이 가장 큰 영향이긴 하지만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고, KGM도 보조금 포함 3천만 원 중반으로 살 수 있는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전기차 관련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구매 보조금을 서서히 줄이는 게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맞습니다. 구매 보조금으로 실구매 가격이 비싸지고 수요가 급감하면 제조사는 알아서 가격을 내릴 거고요. 구매 보조금으로 들어가던 예산을 충전 인프라나 정비 인프라 예산으로 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배를 해봤을 때 부족하면 늘리고 넘치면 줄이고, 이 정도 과정도 꼭 필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